두부 한 번만 주세요. 네, 잠시만요. 새벽 4시 재래시장이었어요.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골목을 헤매다 두부 좌판 앞에 섰죠. 20년째 같은 악몽이 잠을 빼앗아 갔거든요. 불타는 집, 아들의 비명, 그리고 살려달라던 울음소리. 엄마, 비니 여기. 옆에서 젊은 여자가 봉지를 건넸어요. 봉지를 받고 두부를 담아 건네는 여자의 손등이 보였죠. 울퉁불퉁한 화상 흉터가 있었어요. 할머니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숨이 막혔죠. 20년 전 그녀가 쫓아낸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어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70살의 박순자는 혼자 사는 아파트에서 또다시 새벽에 눈을 떴죠. 20년째 같은 꿈이었습니다. 불타는 집, 아들의 비명, 그리고 손자의 울음소리. 아빠를 부르며 울던 내 살배기 민재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땀에 젖은 잠옷을 갈아입고 거실로 나왔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반이었죠. 다시 잠들 수 없다는 건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외투를 걸쳤어요. 집안에 가만히 있으면 미칠 것 같았거든요. 아들 영정 사진이 거실에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 옆에는 손자 민재의 작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4살에 멈춘 웃음이었어요. 20년이 지났는데도 두 사람의 눈빛은 여전히 원망하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4월인데도 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죠. 순자는 목적지 없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재래시장 쪽으로 향했어요. 이 시간에도 시장은 움직이고 있었죠. 새벽 도매상들이 짐을 풀고 좌판 상인들이 자리를 펴고 있었습니다. 생선 비린내와 된장 냄새가 뒤섞였어요. 순자는 오랜만에 맡는 시장 냄새에 잠시 발을 멈췄죠. 젊었을 때는 매일 이 시간에 장을 봤습니다. 남편 밥, 아들 밥, 손자 밥을 차리려고요. 지금은 혼자예요. 그녀는 천천히 골목을 걸었습니다. 좌판마다 불이 켜지고 상인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순자는 아무것도 살 생각이 없었죠. 그저 걷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느 좌판 앞에서 발이 멈췄습니다. 두부였어요. 하얀 두부가 물에 담겨 있었죠. 갓 만든 것 같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손님, 두부 보세요. 고개를 들었어요. 좌판 뒤에 여자가 앉아 있었죠. 4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얼굴이 푸석했고 눈 밑에 그늘이 짙었어요. 순자는 가만히 그 여자를 바라봤어요.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죠. 새벽이라 불빛이 어두워서 얼굴이 잘 안 보였습니다. 두부 한 모 주세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두부를 사려던 게 아니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네, 잠깐만요. 여자가 두부를 건지려고 손을 물에 넣었어요. 그 순간 순자의 눈이 여자의 손등에 고정됐죠. 흉터였습니다. 울퉁불퉁하게 일그러진 화상 흉터였어요. 손등부터 손목까지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죠. 순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20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어요. 불타는 집, 깨진 창문, 그리고 그 창문으로 뛰어내리던 며느리의 모습이요. 며느리는 그때 팔에 심한 화상을 입었죠. 설마. 순자는 손이 떨렸어요. 다시 여자의 얼굴을 올려다봤죠. 어둠 속에서도 눈매가 보였습니다. 눈꼬리가 살짝 올라간 매력적인 눈이었어요. 20년 전 아들이 데려왔을 때도 저런 눈이었죠.
그녀는 변했지만 눈은 그대로였습니다. 최영숙이었어요. 순자가 20년 전 방화범으로 몰아 쫓아낸 며느리였죠. 죽은 줄 알았습니다. 아니, 어디선가 비참하게 살다 죽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기 있었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두부를 팔고 있었어요. 엄마, 비닐 더 가져왔어. 그때 좌판 뒤에서 젊은 여자가 나왔어요. 비닐봉지 묶음을 들고 있었죠. 1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영숙이 고개를 돌렸어요. 그래, 거기 나. 젊은 여자가 비닐을 내려놓고 두부를 봉지에 담았어요. 영숙 대신 순자에게 두부를 건넸죠. 여기요, 손님. 순자는 봉지를 받으며 젊은 여자의 얼굴을 봤습니다. 숨이 멎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어디서 본 얼굴이었습니다. 분명히 처음 보는 여자인데 낯설지 않았어요. 순자는 급히 돈을 내밀고 자리를 떴습니다. 손이 떨려서 거스름 돈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골목을 빠져나와 벽에 기대섰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영숙이었어요. 분명히 영숙이 맞았죠. 그런데 옆에 있던 젊은 여자는 누구였을까요? 엄마라고 불렀어요. 영숙을 엄마라고요. 순자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들과 영숙 사이에는 민재가 있었어요. 손자 민재. 그 아이는 4살 때 화재로 죽었죠. 아들과 함께요. 그런데 저 젊은 여자는 대체 누구란 말인가요? 순자는 시장 골목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새벽바람이 뺨을 스쳤죠.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추위를 느끼지 못했어요. 온몸이 굳어버린 것 같았거든요. 20년이에요. 20년 동안 그녀를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을 죽인 여자, 손자를 불태운 여자, 그렇게 믿어왔어요. 그 여자가 살아 있었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두부를 팔며 살고 있었어요. 왜 하필 오늘 밤이었을까요? 왜 하필 이 시장이었을까요? 순자는 떨리는 다리를 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거실에 주저앉았어요. 아들 영정 사진이 눈에 들어왔죠. 성준아. 입에서 아들 이름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년이 살아있더라.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근데 옆에 젊은 여자가 있었어. 엄마라고 부르던데. 순자는 아들 사진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대체 그게 누구니? 영정 속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28배 멈춘 얼굴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죠. 순자는 그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영숙의 손등에 있던 흉터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젊은 여자의 얼굴도요. 어디서 본 것 같은 그 얼굴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밤새 뒤척이다 동이 텄어요.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죠.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무거웠어요. 20년 만에 다시 본 며느리.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젊은 여자. 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다음 날 순자는 또 새벽에 깼어요. 어젯밤 일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관에 놓인 두부 봉지가 현실을 증명했습니다. 순자는 냉장고에 두부를 넣지 않았어요. 차마 손이 가지 않았거든요. 그 여자가 건넨 물건이었으니까요.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였어요. 어제와 같은 시간이었죠. 순자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20년 동안 잊으려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자꾸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하려 할까요? 결국 외투를 집어들었어요. 확인해야 했습니다. 어제 본 게 정말 영숙이 맞는지,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여자는 누구인지요. 시장은 어제와 비슷한 풍경이었어요. 새벽 상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순자는 두부 좌판이 있는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멀리서 영숙이 좌판에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손님에게 두부를 건네고 있었어요. 어제 봤던 그 손, 화상 흉터가 있는 손이었죠. 순자는 골목 끝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틀림없었어요. 걸음걸이, 고개를 숙인 옆모습, 손가락을 까딱이는 습관까지. 20년이 지났는데도 몸에 밴 것들은 변하지 않았죠. 가슴 속에서 뭔가가 끓어올랐습니다. 전연이 입술 사이로 말이 새어나왔어요. 불질러 놓고 저렇게 멀쩡하게 살아? 분노였죠. 20년 동안 가슴에 품고 있던 감정이 다시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들이 죽었어요. 손자도 죽었죠. 그날 밤 모든 게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런데 영숙만 살아남았어요. 혼자서요. 순자는 그게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하필 저 여자만 살았을까요? 왜 아들은 못 나오고 저 여자만 빠져나왔을까요? 그 생각을 할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좌판 뒤에서 어제 그 젊은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서연이라고 불렀던 것 같았어요. 영숙에게 뭔가를 건네며 말을 주고받았죠.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모녀 사이가 분명했습니다. 말투도 손짓도 서로를 대하는 태도도요. 엄마와 딸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순자가 아는 한 영숙에게는 아들만 있었어요. 손자 민재, 아들 성준과 영숙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였죠. 그 아이는 4살 때 화재로 죽었습니다. 딸은 없었어요. 그럼 저 여자는 대체 누구란 말인가요? 순자는 골목을 빠져나와 시장 구석으로 갔습니다. 근처에서 야채를 파는 할머니가 보였어요. 이 시장에서 오래 장사한 것처럼 보였죠. 저기요. 순자가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네, 뭐 필요하세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순자는 두부 좌판 쪽을 힐끗 봤어요. 저기 두부 파는 아줌마 있잖아요. 여기서 오래 했어요? 야채 할머니가 고개를 돌려 영숙 쪽을 봤습니다. 아, 영숙이요? 오래됐죠. 거의 20년 됐을걸요. 20년이요? 순자의 눈이 커졌어요. 네. 처음 왔을 때 애기 업고 왔었어요. 겨울이었는데 얼마나 추웠는지. 애기를요? 응. 지금 저기 있는 딸이에요. 서연이. 순자의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그 딸이 지금 몇 살인데요? 글쎄 19인가 20인가 하여튼 그쯤 됐을 거예요. 19. 순자의 머릿속에서 계산이 돌아갔어요. 화재가 20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영숙을 쫓아냈어요. 그리고 거의 20년 전에 영숙이 아기를 업고 이 시장에 나타났다면 시기가 맞아 떨어졌어요. 쫓아낸 직후에 아이를 낳았다면 지금 19이 맞았어요. 그 아줌마 남편은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편? 없어요. 처음부터 혼자였어요. 혼자요? 응. 남편 얘기 한 번도 안 하더라고요. 물어봐도 그냥 웃기만 하고. 불쌍해요. 저 아줌마도. 야채 할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새벽 3시부터 나와서 밤 9시까지 일해요. 딸이 좀 크고 나서는 둘이 같이 일하고. 저렇게 악착같이 사는 사람 처음 봤어요.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영숙에게 딸이 있었어요. 19살 딸이요. 그런데 아들 성준과 사이에서 태어난 건 민재뿐이었습니다. 민재는 죽었고요. 그럼 저 딸은 누구 자식이란 말인가요? 2가지 가능성이 있었어요. 하나는 영숙이 다른 남자 사이에서 낳은 아이. 다른 하나는 순자는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쫓아낼 때 영숙이 임신 중이었다면 자기가 몰랐을 리 없었어요.
분명히 몰랐습니다. 영숙도 말한 적이 없고요. 그런데 왜 자꾸 그 생각이 드는 걸까요? 순자는 다시 두부 자판 쪽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이 손님에게 두부를 건네고 있었어요. 웃으며 인사하는 모습이 보였죠. 저 웃는 얼굴,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어디서 봤는지 떠오르지 않았지만 분명히 아는 얼굴이었어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전현이 다른 남자한테서 낳은 거야.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우리 성준이 죽자마자 다른 남자 만나서 낳은 거지. 원래 그런 년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니 화가 났습니다.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어요. 맞아. 그러니까 불도 질렀던 거야. 순자는 자신의 생각을 굳혔습니다. 영숙은 방화범이에요. 아들과 손자를 죽인 살인자였죠. 그리고 쫓겨나자마자 다른 남자를 만나 딸을 낳은 거예요. 그게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가슴 한쪽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뭔가 맞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퍼즐 조각이 어긋나 있는 것 같았죠. 하지만 순자는 그 느낌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만약 저 딸이 성준의 아이라면 그건 곧 자기가 임신한 며느리를 쫓아냈다는 뜻이었습니다. 뱃속에 손녀를 품은 여자를 내쫓은 거예요. 그럴 리 없어요. 그랬을 리가 없습니다. 순자는 시장을 빠져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멀게 느껴졌죠. 다리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거실에 앉았어요. 아들 영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성준아. 순자가 중얼거렸어요. 그년한테 딸이 있더라. 19이래. 영정 속 아들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설마 내 아이는 아니겠지? 물었지만 대답이 돌아올 리 없었어요. 순자는 한참을 아들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28배 멈춘 아들의 얼굴.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결혼하던 해에 찍은 거였죠. 그때 영숙은 22이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둘 다요.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20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어요. 불타는 집, 소방차 사이렌, 그리고 시커멓게 그을린 영숙의 얼굴이요. 창문으로 뛰어내린 영숙은 팔에 심한 화상을 입었었죠. 그때 영숙이 뭐라고 했던가요? 저 안 그랬어요. 어머니, 저 정말 안 그랬어요. 그렇게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듣지 않았어요. 듣고 싶지 않았죠. 누군가를 미워해야 했거든요. 아들을 잃은 분노를 쏟아낼 대상이 필요했습니다. 그래도 전현이 한 거야. 순자는 다시 중얼거렸어요. 분명히 전현이 한 거라고. 하지만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확신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순자는 매일 새벽 시장에 갔습니다. 두부는 사지 않고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어요. 영숙은 새벽 3시부터 좌판을 폈습니다. 밤 9시가 넘어야 정리를 했어요.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시장에서 보내는 셈이었죠. 서연은 낮에는 학교에 가고 저녁이 되면 시장에 돌아왔습니다. 야채 할머니 말로는 학교 끝나면 시장에 와서 엄마 돕고 밤에는 편의점 알바를 한다고 했어요. 모녀가 쉬는 시간은 없어 보였죠. 그날도 순자는 시장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영숙이 좌판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따라가 봐야겠어요. 영숙이 짐을 챙겨 시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순자는 거리를 두고 뒤를 밟았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죠. 시장 정문을 지나 큰 길로 나왔습니다. 영숙은 버스를 타지 않았어요. 걸어서 가고 있었죠. 버스비도 아끼는 건지 아니면 원래 그런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순자도 따라 걸었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영숙이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큰 길에서 한참 벗어난 곳이었어요. 가로등도 드문드문 있었죠. 골목이 점점 좁아졌습니다. 건물도 낮아지고 낡아졌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벽, 녹슨 대문, 깨진 화분들이 보였죠. 이런 곳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영숙이 어느 집 앞에서 멈췄습니다. 반지하였어요. 계단을 내려가 문을 열고 들어갔죠. 순자는 골목 끝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잠시 후 불이 켜졌어요. 창문이 땅 위로 반쯤만 나와 있었습니다. 철창이 달려 있었죠. 순자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안을 들여다봤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단칸방이었어요. 방 하나에 부엌이 붙어 있는 구조였죠. 그게 전부였습니다. 화장실은 밖에 있는 것 같았어요.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어요. 군데군데 검은 얼룩이 번져 있었죠. 천장 모서리에는 물이 샌 자국이 있었습니다. 장마철에는 물이 들어올 것 같았어요. 가구라고 할 것도 없었어요. 낡은 이불 2채, 작은 밥상, 플라스틱 서랍장이 전부였죠. 옷은 벽에 박힌 못에 걸려 있었습니다. 장롱도 없었어요. 이게 집이라고요. 순자는 믿을 수 없었어요. 영숙이 부엌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냄비에 물을 끓이는 것 같았어요. 잠시 후 라면 봉지를 뜯었죠. 라면 하나였습니다. 영숙이 라면을 끓여 밥상 위에 올렸어요. 그때 문이 열리며 서연이 들어왔죠. 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지쳐 보였어요. 엄마 왔어. 서연의 목소리가 창문 틈으로 들렸습니다. 그래, 밥 먹어. 라면 끓여놨어. 엄마는? 나는 시장에서 먹었어. 너 먼저 먹어. 순자의 눈이 커졌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영숙은 시장에서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순자가 하루 종일 지켜봤거든요. 물 한 모금 마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거짓말이지. 아침부터 아무것도 안 먹었잖아. 아이고, 내가 몰래 먹었어. 너 몰랐지? 엄마.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 때문에 그러지 마. 같이 먹자. 됐어. 나 배불러. 내가 다 먹어. 영숙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눈까지 닿지 않았어요. 억지로 짓는 웃음이었죠. 서연이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라면을 한 젓가락 집어 입에 넣었어요. 그러다 멈췄죠. 엄마, 한 입만. 됐다니까. 안 먹으면 나도 안 먹어. 서연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영숙이 한숨을 쉬었어요. 이 고집은 누굴 닮아서. 결국 영숙이 젓가락을 집었습니다. 라면을 한 가닥 입에 넣었어요. 그게 끝이었죠. 됐지? 이제 너 먹어. 서연이 다시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최 씨 있어요? 남자 목소리였어요. 영숙이 급히 일어나 문을 열었죠.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주인 아저씨, 이번 달 월세 또 밀렸어요. 남자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죄송해요. 다음 주까지는 꼭. 지난달에도 그랬잖아요. 계속 이러면 나도 어쩔 수 없어요. 순자는 창문 옆에 숨어서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아저씨, 정말 다음 주까지는 드릴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휴, 알았어요. 근데 다음 주에도 안 되면 진짜 나가야 해요. 남자가 돌아갔습니다. 영숙이 문을 닫았어요. 한참을 문에 기대 서 있었죠. 서연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내 알바비 나오면 그걸로. 아니야. 그건 내 거야. 엄마가 알아서 할게. 엄마, 먹어. 라면 불어. 영숙이 다시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연도 앉았어요. 둘 다 아무 말이 없었죠.
순자는 창문에서 물러났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나왔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서서 한참을 멈춰 섰어요. 저게 삶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영숙이 살아온 방식이었어요. 라면 하나를 딸에게 양보하고 자신은 굶으며 월세도 제때 못 내면서 살아온 거죠.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자기 집은 어땠을까요? 남편이 죽고 난 뒤 아들 보험금으로 살았어요. 작은 아파트지만 깨끗했죠. 밥은 몇 끼 차려 먹었습니다. 반찬도 늘 두세 가지는 있었어요. 월세 걱정 같은 건 해본 적이 없었죠. 그런데 영숙은요. 반지하 단칸방에서 라면 한 그릇도 제대로 못 먹고 살았습니다. 월세도 밀려서 쫓겨날 위기였어요. 왜 이렇게 살게 된 걸까요? 순자의 머릿속에 20년 전이 떠올랐어요. 화재 직후 영숙을 쫓아낼 때였습니다. 영숙은 입은 옷이 전부였어요. 팔에는 화상 붕대를 감고 있었죠. 갈 곳도 없다고 했습니다. 친정도 없었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고아나 다름없었죠. 그때 순자가 뭐라고 했던가요? 꺼져. 내 얼굴 다시는 보기 싫어. 그렇게 내쫓았습니다. 결국 영숙은 저렇게 살았던 거예요. 20년을 저꼴로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전현이 한 짓은 입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내 아들을 죽였어. 내 손자를 죽였다고. 그렇게 말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아까 본 장면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영숙이 라면을 딸에게 밀어주던 모습이요. 굶으면서도 웃던 얼굴이요. 월세 못 낸다고 집주인에게 고개 숙이던 모습이요. 방화범이 아들을 죽인 여자가 20년을 저렇게 처참하게 산 걸까요? 순자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분노는 있었어요. 20년 동안 품어온 분노였죠. 하지만 오늘 본 것들이 그 분노를 흔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거리가 보였죠. 모두 제 갈 길을 가고 있었어요. 순자만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20년 전에 멈춘 채로요.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불을 켰습니다. 깨끗한 거실이 눈에 들어왔어요. 소파도 텔레비전도 식탁도 제자리에 있었죠. 에어컨도 있었고 보일러도 잘 나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반찬이 여러 개 있었어요. 밑반찬만 대여섯 가지였죠. 계란도 있었고 우유도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걸 보다가 문을 닫았어요. 밥맛이 없었어요. 영숙은 라면 하나도 제대로 못 먹고 있는데 자기는 반찬 6가지를 두고 살았습니다. 이상하게 목이 메었어요.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영숙이 불쌍해서 그런 건 아니었어요. 절대 아니었죠. 그냥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순자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오늘 본 것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곰팡이 핀 벽, 낡은 이불, 플라스틱 서랍장, 그리고 라면 한 그릇을 나눠 먹는 모녀의 모습. 서연이 말했었죠. 나 때문에 그러지 마. 저 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자기 때문에 굶는다는 걸요. 그래서 라면 한 젓가락이라도 억지로 먹이려 했던 거예요. 19살짜리 딸이 엄마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가장이 되어버린 거죠. 순자는 눈을 감았어요. 피곤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잠을 못 잤거든요. 하지만 눈을 감으면 아까 장면들이 떠올랐죠. 영숙의 손, 두부를 건네던 그 손에 있던 화상 흉터가 생각났습니다. 20년 전 불타는 집에서 창문으로 뛰어내리면서 생긴 흉터였어요. 그때 영숙은 27이었습니다. 지금 순자 나이의 반도 안 되는 나이였어요.
그 어린 나이에 남편과 아들을 잃고 시어머니에게 쫓겨나 20년을 혼자 살아온 거죠. 갈 곳도 없이, 의지할 사람도 없이,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온 걸까요? 순자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며칠이 더 지났어요. 순자는 여전히 시장에 갔습니다. 이제는 영숙보다 서연을 더 많이 보게 됐죠. 저녁 무렵이면 교복을 입은 서연이 시장에 나타났거든요. 그 아이가 신경 쓰였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이상했어요. 낯선 얼굴인데 낯설지 않았죠. 어디서 봤는지 떠오르지 않았지만 분명히 아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늘은 가까이서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순자는 두부 좌판 근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생선 가게 옆 벤치였죠. 거기서 보면 서연의 얼굴이 잘 보였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골목 끝에서 서연이 나타났어요. 교복 위에 카디건을 걸치고 있었죠. 가방을 메고 빠른 걸음으로 걸어왔습니다. 엄마, 늦어서 미안. 서연이 좌판에 도착하며 말했어요. 괜찮아. 오늘 손님 별로 없었어. 영숙이 대답했습니다. 서연이 가방을 내려놓고 앞치마를 둘렀어요. 바로 일을 시작했죠. 두부를 정리하고 물을 갈고 손님을 맞았습니다. 순자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19이라고 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겠죠. 같은 나이 아이들은 학원 가고 친구 만나고 그럴 시간이에요. 그런데 서연은 시장에서 두부를 팔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왔어요. 두부 2모 주세요. 네, 잠시만요. 서연이 두부를 건지며 대답했습니다. 손놀림이 능숙했어요. 하루 이틀 한 게 아니라는 게 보였죠. 고마워요. 손님이 돈을 내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연이 웃으며 인사했어요. 순자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저 웃음,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졌어요. 양쪽 볼에 보조개가 패였죠. 입꼬리가 올라가며 눈까지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성준이었어요. 죽은 아들 성준이 저렇게 웃었습니다. 똑같았어요. 눈 모양도 보조개 위치도 웃는 방식도요. 순자는 숨을 삼켰습니다. 우연이야. 우연히 닮은 거야.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서연이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손님은 없었어요. 영숙과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죠. 먼 거리라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팔을 들어 이마에 땀을 닦았어요. 그 순간 순자의 눈이 서연의 손목에 고정됐습니다. 점이 있었어요. 손목 안쪽 맥박이 뛰는 자리에 작은 점이 있었죠. 검은색 점이었습니다. 순자의 손이 떨렸어요. 성준에게도 같은 위치에 점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있던 점이었죠. 순자가 목욕시킬 때마다 봤던 거예요. 엄마, 이 점은 뭐야? 태어날 때부터 있던 거야. 엄마가 찍어둔 거지. 어린 성준과 나눴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우연이야. 우연이라고. 순자는 다시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손이 떨리는 건 멈추지 않았죠.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영숙이 좌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서연이 옆에서 도왔죠. 둘이 함께 짐을 챙겼습니다. 엄마, 나 먼저 갈게. 편의점 가야 해. 서연이 말했어요. 밥은? 가면서 뭐 사 먹을게. 또 편의점 삼각김밥이지? 맛있잖아. 서연이 웃었습니다. 또 그 웃음이었어요. 성준과 똑같은 웃음이요. 영숙이 한숨을 쉬었어요. 내일은 도시락 싸줄게. 됐어. 엄마도 바쁜데. 서연이 가방을 메고 돌아섰습니다. 순자가 앉아있는 벤치 쪽으로 걸어왔어요. 순자는 일어섰습니다. 왜 그랬는지 몰라요. 몸이 먼저 움직였죠. 저기,
순자가 서연을 불렀습니다. 서연이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 순자를 봤죠. 네, 아가씨, 잠깐만. 순자가 다가갔습니다. 서연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아, 그게. 순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가까이서 보고 싶었던 것뿐이었죠. 저기, 두부 좌판 딸이지? 겨우 말을 꺼냈어요. 네, 맞아요. 두부 필요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순자는 서연의 얼굴을 가까이서 봤습니다. 눈매가 성준과 똑같았어요. 눈꼬리 올라간 모양, 쌍꺼풀 없는 눈, 속눈썹이 긴 것까지요. 코도 비슷했습니다. 오똑한 콧날이 아들을 빼닮았죠. 왜 그러세요? 서연이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아니야. 그냥 얼굴이 낯익어서. 순자가 얼버무렸습니다. 누구 닮은 것 같아서. 아, 네. 서연이 어색하게 웃었어요. 가끔 그런 말 들어요. 누굴 닮아서 예쁘냐고요. 혹시 아버지 닮았나? 순자의 입에서 질문이 튀어나왔습니다. 자기도 모르게요. 서연의 표정이 굳었어요. 아버지요? 응. 아버지 얼굴 닮았나 해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 얼굴은 몰라요. 몰라.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대요. 순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태어나기 전에? 네. 사진도 없어요. 엄마가 다 버렸대요. 서연의 목소리가 담담했어요. 이 질문을 여러 번 받아본 것 같았죠. 엄마는 아버지 얘기 안 해줘? 별로 안 하세요. 물어봐도 그냥 웃기만 하고. 서연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가끔 궁금하긴 해요. 어떤 사람이었는지.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다.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20년 전 화재로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영숙을 쫓아냈죠. 영숙이 그때 임신 중이었다면 시간이 딱 맞았습니다. 할머니, 저 가봐야 해요. 알바 늦겠어요. 서연이 말했어요. 아, 그래. 가봐. 순자가 비켜섰습니다. 조심해서 가. 네, 안녕히 계세요. 서연이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어요. 순자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걸음걸이도 성준과 비슷했어요. 어깨를 살짝 들썩이며 걷는 버릇이요. 순자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설마 저 아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닮은 사람은 세상에 많으니까요. 우연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 뭔가가 자꾸 울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거실불을 켰습니다. 곧장 안방으로 갔죠. 장롱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사진첩이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꺼내보지 않았던 거예요.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첩을 꺼냈죠. 먼지가 쌓이고 표지가 발에 있었습니다. 순자는 표지를 닫고 첫 장을 넘겼어요. 성준이의 어린 시절 사진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입학식, 중학교 졸업식, 고등학교 체육대회. 아들의 성장 과정이 담겨 있었죠. 순자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성인이 된 성준의 사진이 나왔어요. 대학교 입학 때 찍은 거였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었어요. 서연과 똑같은 웃음이었습니다. 순자의 손이 떨렸어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결혼식 사진이 나왔어요. 성준과 영숙이 나란히 서 있었죠. 둘 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영숙의 얼굴을 봤어요. 20년 전 젊었을 때의 영숙이었습니다. 22이었죠. 웃고 있는 얼굴이 환했어요. 지금 서연이 19이에요. 이 사진 속 영숙과 3살밖에 차이 안 났죠. 비슷했어요.
서연에게는 영숙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부분이 성준을 닮았어요. 순자는 사진첩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손목 사진은 없어서 그건 확인할 수 없었죠. 하지만 눈매, 보조개, 콧날, 웃는 모습, 너무 많은 게 겹쳤습니다. 순자는 사진첩을 가슴에 안았어요. 성준아. 입에서 아들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저 아이가 내 딸이야?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그때 영숙이가 임신 중이었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가 그것도 모르고 쫓아낸 거야? 사진 속 아들은 웃고만 있었어요. 20년 전에 멈춘 웃음이었죠. 순자는 사진첩을 내려놓았습니다. 성준의 결혼식 사진을 꺼냈어요. 아들 얼굴을 자세히 봤죠. 그리고 오늘 본 서연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똑같았어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저 아이는 성준의 딸이에요. 순자의 손녀였죠. 그렇다면 순자는 20년 전 뱃속에 손녀를 품은 며느리를 내쫓은 거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사진이 바닥에 떨어졌죠. 아니야. 순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몰라. 확실하지 않아.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죠. 이미 마음 한쪽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누구인지, 왜 그렇게 낯익었는지. 순자는 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주었어요. 아들의 웃는 얼굴이 보였습니다. 성준아. 또 아들을 불렀어요. 엄마가 어떻게 해야 하니? 대답은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대답 없는 아들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였죠. 순자는 사진을 가슴에 품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창밖에 달이 떠 있었습니다. 순자는 달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서연. 갑자기 예전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저 아이 이름이 서연이었어요. 서쪽 서, 고을연. 성준이 좋아했던 글자였어요. 결혼하기 전에 말했었죠. 나중에 딸 낳으면 이름은 서연이 좋겠어요. 서쪽 하늘에 뜨는 달처럼 예쁜 아이요. 그때 뭐라고 했던가요? 아들 낳아야지 무슨 딸이야. 그렇게 대답했었습니다. 영숙을 쫓아낸 후에 결국 딸이 태어난 걸까요? 서연이라는 이름을 가진 딸이요.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20년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손녀가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았어요. 아니, 알 수 없었죠. 자기가 며느리를 쫓아냈으니까요. 순자는 그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어요. 순자는 밤새 뒤척이다 겨우 눈을 붙였습니다. 꿈에서 아들을 봤어요. 성준이 웃고 있었죠. 그런데 그 옆에 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둘이 나란히 웃는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눈을 떴을 때 베개가 젖어 있었습니다. 울었던 모양이에요. 순자는 세수를 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젯밤 꺼내둔 사진첩이 테이블 위에 있었어요. 성준의 결혼식 사진이 펼쳐져 있었죠. 다시 봤습니다. 아들의 얼굴을요. 서연과 닮았어요. 아무리 봐도 닮았습니다. 하지만 닮은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확실한 게 필요했죠.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20년 전 그날 밤을 다시 파헤쳐 봐야겠어요.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향한 곳은 구청이었어요. 화재 기록이 남아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죠. 버스를 타고 30분쯤 갔습니다. 구청 민원실에 도착해 창구 앞에 섰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젊은 직원이 물었습니다. 저 20년 전 화재 기록을 볼 수 있을까요? 화재 기록이요? 직원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네. 저희 집에 불이 났었거든요. 그때 기록이 남아있는지. 아, 그건 소방서에 문의하셔야 해요. 저희는 화재 기록을 보관하지 않아요.
소방서요? 네. 관할 소방서에 가시면 될 거예요. 순자는 구청을 나왔습니다. 다시 버스를 타고 소방서로 향했어요. 소방서에 도착했습니다. 민원 창구에서 같은 질문을 했어요. 20년 전 화재 기록을 볼 수 있을까요? 20년 전이요? 직원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래됐네요. 기록이 남아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어요. 한참을 검색했죠.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순자는 20년 전 살던 집 주소를 말했습니다. 지금은 재개발되어 사라진 동네였어요. 잠시만요. 직원이 다시 검색했습니다. 아, 있네요. 기록이 남아 있어요. 순자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볼 수 있을까요? 열람은 가능한데 당사자 확인이 필요해요. 신분증 있으세요? 순자는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확인하고 서류를 출력해 줬어요. 여기요. 당시 화재 조사 보고서예요.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소방서 로비 의자에 앉았어요. 서류를 펼쳤죠. 화재 조사 보고서.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년 전 겨울이었어요. 12월 23일. 크리스마스 이틀 전이었죠. 그날 밤을 기억해요.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보고서를 읽었어요. 화재 발생 시각 오전 2시 30분경. 화재 원인 추정 전기압선 또는 방화. 피해 상황 주택 전소. 사망자 2명 남성 28세 남아 4살 부상자 1명 여성 27세 화상.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망자 2명 아들과 손자였어요. 계속 읽었습니다. 조사 결과 방화 의심. 그러나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 비고 현장에서 인화성 물질 흔적 발견. 그러나 화재로 인해 정확한 원인 규명 불가. 순자는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방화 의심. 증거 불충분. 불기소. 20년 전에도 방화가 의심됐던 거예요. 하지만 증거가 없어서 넘어갔죠. 그때 순자는 영숙이 불을 질렀다고 확신했습니다. 영숙만 살아남았으니까요. 혼자 창문으로 뛰어내려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보고서에는 영숙 이름이 없었어요.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이 없었습니다. 순자는 서류를 다시 읽었어요. 인화성 물질 흔적 발견. 누군가 일부러 불을 질렀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게 영숙이었을까요? 정말 영숙이 한 걸까요? 순자는 서류를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소방서를 나왔어요. 다음으로 향한 곳은 예전 동네였습니다. 재개발되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지만 근처에 아직 옛날 집들이 남아 있었어요. 20년 전 이웃이 살던 곳이죠. 버스에서 내려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기억을 더듬었어요. 이 골목 끝에 김씨 할머니가 살았습니다. 그때도 60대였으니 지금은 80이 넘었겠죠. 아직 그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어요. 골목을 걸었습니다. 낡은 집들이 보였어요. 재개발에서 빠진 구역인 것 같았죠. 페인트가 벗겨진 대문, 녹슨 지붕, 금간 담벼락. 20년 전과 비슷한 풍경이었습니다. 한 집 앞에서 멈췄어요. 대문에 김이라고 적힌 문패가 있었습니다. 여기였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만에 대문이 열렸어요. 누구세요? 할머니 한 분이 나왔습니다. 허리가 굽었고 머리가 하얗게 샜어요. 하지만 눈빛은 또렷했죠. 혹시 김옥순 할머니세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네, 맞는데. 누구시죠? 저 박순자예요. 20년 전에 저쪽에 살았던. 박순자? 김씨 할머니가 눈을 가늘게 떴어요. 아, 성준이 엄마. 네, 맞아요. 어머, 세상에. 김씨 할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얼마만이야? 들어와요, 들어와. 순자는 김씨 할머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거실이었어요. 오래된 소파와 텔레비전이 있었죠. 김씨 할머니가 물을 따라줬습니다. 어쩐 일이야? 20년 만에. 할머니, 그때 일 좀 물어보려고요. 그때 일? 무슨? 화재요. 우리 집에 불 났을 때 김씨 할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일을 왜 이제 와서? 그냥 궁금해서요. 그때 할머니가 뭘 봤는지.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김씨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일 나도 잊으려고 했어. 왜요? 이상했거든. 순자의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뭐가 이상했는데요? 김씨 할머니가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그날 밤 나 잠이 안 와서 마당에 나갔었어. 네. 근데 너희 집에서 사람이 나오더라고. 사람이요? 응. 성준이 아빠였어.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우리 영감이요? 응. 새벽 2시쯤이었을 거야. 성준이 아빠가 집에서 나와서 골목 끝으로 가더라고. 골목 끝으로요? 응. 이상하다 싶었지. 그 시간에 어딜 가나 싶어서. 순자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러고 나서요? 한 5분쯤 지났나? 갑자기 불이 확 붙더라고. 불이요? 응. 너희 집에서 불이 났어. 순식간이었어. 김씨 할머니가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소리 지르고 119 부르고 난리였지. 근데 그때 성준이 아빠가 어디서 나타났는지 골목에 서 있더라고. 골목에요? 응. 불타는 집 보면서 가만히 서 있었어. 순자의 손이 떨렸어요. 왜 안 들어갔대요? 아들이 안에 있는데. 나도 그게 이상했어. 소리 질러도 안 움직이더라고. 그냥 멍하니 서 있었어. 김씨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영숙이는 창문으로 뛰어내렸지.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면서.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때 나도 이상하다 생각했어. 근데 뭐 다들 너무 놀랐으니까 그랬겠지 싶어서 넘어갔지. 할머니, 그 얘기 경찰한테 했어요? 했지. 근데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 성준이 아빠도 너무 놀라서 그랬을 거라고. 그래서 끝났어요? 응. 그 뒤로 성준이 아빠 일도 그렇고 너도 영숙이 쫓아내고 다들 잊으려고 했지. 순자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태호가 불 나기 전에 집에서 나왔다. 불이 난 뒤에도 들어가지 않았다. 멍하니 서 있기만 했다. 이게 무슨 뜻이었을까요? 할머니, 감사해요. 가볼게요. 순자가 일어섰습니다. 어디가? 밥이라도 먹고 가. 아니에요. 갈 데가 있어요. 순자는 김씨 할머니 집을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걷는 게 힘들었죠.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거실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태호, 남편 태호. 20년 전에 죽은 남편이었어요. 화재 5년 뒤에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죠. 그 사람이 뭔가를 숨기고 있었던 걸까요? 순자는 집으로 돌아와 안방으로 갔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에 남편 유품 상자가 있었어요. 남편이 죽고 나서 자세히 확인해 보지는 않았죠.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를 털고 뚜껑을 열었어요. 남편의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시계, 지갑, 안경, 그리고 서류 봉투.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안에 종이들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종이들이었죠.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어요. 하나씩 꺼내봤습니다. 부동산 계약서, 은행 대출 서류, 그리고 순자의 손이 멈췄어요. 화재보험 증권이었습니다. 보험 가입일을 봤어요. 화재 발생 2달 전이었습니다.
보험금 수령인은 김태호. 남편 이름이었죠. 순자의 손이 떨렸어요. 계속 서류를 봤습니다. 대출 서류가 여러 장 있었어요. 은행 대출, 사채 영수증, 독촉장, 빚이었습니다. 태호가 빚을 지고 있었어요. 순자가 몰랐던 빚이었죠. 금액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화재보험. 불이 나기 2달 전에 가입한 화재보험. 순자는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려서 더 이상 들고 있을 수가 없었죠. 설마 태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모든 게 연결됐어요. 빚, 화재보험, 불나기 전에 집에서 나온 것, 불타는 집 앞에서 멍하니 서 있던 것. 만약 태호가 보험금을 노리고 불을 질렀다면, 그리고 살아남은 영숙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다면, 순자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니야. 입에서 말이 새어나왔어요. 그럴 리 없어. 태호가 그랬을 리 없어.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확신이 없었어요. 20년 동안 영숙을 방화범으로 믿어왔습니다. 아들을 죽인 여자라고 미워했어요. 그래서 쫓아냈죠. 그런데 만약 진짜 범인이 따로 있었다면. 순자는 눈을 감았어요. 손에 들린 화재보험 증권이 무거웠습니다. 태호가 죽기 전에 뭐라고 했던가요? 병상에 누워서 헛소리를 했었어요. 열에 들떠서 이것저것 중얼거렸죠. 그때 뭐라고 했더라? 순자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영숙이? 아니야. 태호가 그렇게 말했었어요. 죽기 며칠 전이었죠. 그때 순자는 무시했습니다. 헛소리라고 생각했어요. 열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요. 하지만 만약 그게 진실이었다면, 만약 태호가 죄책감에 고백하려던 거였다면, 순자는 눈을 떴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죠.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뭔가 잘못됐다는 건 알겠습니다. 20년 동안 믿어왔던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영숙이 방화범이라는 확신, 태호는 피해자라는 믿음, 그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화재보험 증권을 가슴에 안았어요. 태호, 죽은 남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당신이 한 거야? 대답은 없었어요. 20년 전에 죽은 사람에게서 대답이 돌아올 리 없었죠. 순자는 그 밤 또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불타는 집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태호의 뒷모습이요. 뭔가 잘못됐어요. 20년 전 그날 밤 뭔가 끔찍하게 잘못됐던 거예요. 순자는 알아야 했습니다. 진실이 뭔지, 누가 진짜 범인인지. 하지만 두려웠어요. 그 진실이 무엇일지 너무 두려웠습니다. 며칠이 흘렀어요. 순자는 시장에 가지 않았습니다. 갈 수가 없었죠.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화재보험 서류가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태호가 불나기 전에 집을 나왔다는 김씨 할머니의 증언도요. 모든 게 뒤엉켜서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불타는 집이 보였죠. 그 앞에 멍하니 서 있는 태호의 뒷모습도요. 그리고 창문으로 뛰어내리는 영숙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20년 동안 영숙이 방화범이라고 믿어왔어요. 그런데 만약 아니라면, 만약 진짜 범인이 따로 있었다면, 순자는 그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도 집에 있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죠. 하늘이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어요. 문득 서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저 아이가 정말 손녀라면 20년 동안 할머니도 모른 채 자란 거예요.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장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시장으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하늘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시장에 도착했을 때는 비가 제법 내리고 있었어요. 우산을 쓰고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두부 좌판이 있는 곳으로 향했죠. 멀리서 영숙이 보였어요. 비닐을 씌운 좌판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님은 없었죠. 비가 오니까 장사가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서연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직 학교에서 안 온 모양이에요. 순자는 시장 구석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비가 점점 거세지자 상인들이 하나둘 좌판을 접기 시작했죠. 하지만 영숙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올지도 모르니까요. 30분쯤 지났을까요? 골목 끝에서 서연이 나타났어요. 교복 위에 얇은 점퍼를 입고 있었죠. 우산이 없어서 비를 그대로 맞으며 뛰어오고 있었어요. 엄마, 서연이 좌판에 도착하며 소리쳤어요. 아이고, 왜 우산 안 가져갔어? 영숙이 수건을 건넸습니다. 아침에 맑았잖아. 서연이 머리를 닦으며 대답했어요. 숨이 차 보였죠. 얼굴이 붉었습니다. 학교에서 뛰어왔어? 응. 빨리 와서 도와주려고. 바보야. 천천히 와도 되는데. 영숙이 서연의 머리를 닦아줬습니다. 서연이 가만히 서 있었어요. 순자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모녀였어요. 분명히 모녀 사이였죠. 서로를 아끼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서연이 앞치마를 두르고 일을 시작했어요. 비 때문에 손님이 거의 없었지만 그래도 모녀는 좌판을 지키고 있었어요. 두부가 남았으니까요. 두부 특성상 오늘 못 판 걸 내일 팔 수는 없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습니다. 서연이 이상해 보였어요. 자꾸 이마를 짚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 보였죠. 아까 뛰어올 때 붉었던 얼굴이 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영숙이 뭐라고 물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다는 듯이요. 순자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서연의 움직임이 느려졌어요. 두부를 건지는 손이 흔들렸죠.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이마를 짚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서연이 갑자기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났어요. 서연아, 영숙의 비명이 들렸어요. 순자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우산을 내던지고 달려갔죠. 비를 맞으며 뛰었습니다. 서연아, 서연아. 영숙이 서연을 부둥켜 안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눈을 감고 있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입술에 핏기가 없었습니다. 비켜요. 순자가 소리쳤습니다. 영숙이 고개를 들었어요. 순자를 봤지만 알아보지 못했죠. 당연했어요. 비에 젖어 있었고 너무 당황한 상태였으니까요. 119 불러야 해요. 순자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번호를 눌렀죠. 여보세요? 119예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재래시장, 두부 좌판 앞이에요. 젊은 여자예요. 의식이 없어요. 빨리 와주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영숙이 서연을 안고 울고 있었어요. 서연아, 눈 떠. 서연아. 서연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숨은 쉬고 있었지만 의식이 없었어요. 순자는 서연의 얼굴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감긴 눈, 축 늘어진 몸, 성준이 떠올랐어요. 20년 전 불에 타 죽은 아들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저 아가씨 쓰러졌대. 119 불렀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자는 영숙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이 젖어 있었지만 상관없었어요. 괜찮을 거예요. 곧 구급차 와요. 영숙이 순자를 올려다봤어요. 눈이 마주쳤죠. 하지만 영숙은 여전히 순자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영숙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구급차 사이렌이 들렸어요. 골목 입구에 구급차가 섰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달려왔죠. 환자 어디 있어요? 여기요. 순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서연을 들것에 옮겼어요. 영숙이 따라가려고 했죠. 보호자세요? 네, 엄마예요. 같이 타세요. 영숙이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출발했죠. 순자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비가 얼굴에 떨어졌어요. 차가웠죠. 하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서연이 쓰러졌어요. 눈앞에서 쓰러졌습니다. 손녀일지도 모르는 아이가요. 순자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병원에 가야 해요. 우산을 주워들고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큰 길로 나와 택시를 잡았죠. 아까 구급차 간 병원으로 가주세요. 어느 병원인데요? 몰라요. 근처 응급실 있는 대로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10분쯤 달렸어요. 큰 병원 응급실 앞에 내렸습니다. 순자는 급히 안으로 들어갔죠. 응급실 대기실이 복잡했어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순자는 두리번거리며 영숙을 찾았죠. 저쪽에 있었어요. 영숙이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어깨가 떨리고 있는 게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아직은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의사가 영숙에게 다가왔어요. 김서연 환자 보호자세요? 영숙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어떻게 됐어요? 우리 딸 괜찮아요? 일단 의식은 돌아왔어요. 과로와 영양실조, 빈혈이 겹쳐서 쓰러진 거예요. 다행이다. 영숙이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비틀거렸어요. 근데 입원 관찰이 필요해요. 며칠 동안 수액 맞으면서 쉬어야 해요. 입원이요? 네. 원무과에서 입원 수속하시면 돼요. 보증금 내시고요. 보증금이 얼마예요? 50만 원이요. 영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50만 원요? 네. 원무가 가셔서 수속하시면 돼요. 의사가 돌아갔습니다. 영숙이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움직이지 못했죠. 50만 원. 순자는 영숙의 표정을 봤습니다. 막막한 얼굴이었어요. 눈앞이 캄캄해진 표정이었죠. 영숙이 가방을 뒤졌습니다. 지갑을 꺼내 열어봤어요. 돈이 얼마 없는 게 보였습니다. 10,000원짜리 몇 장이 전부였어요. 영숙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어디에 전화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끊었죠. 다시 걸었다가 또 끊었어요. 3번째 전화도 끊었습니다. 빌릴 데가 없는 거예요. 순자는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원무과로 향했어요. 창구 앞에 섰습니다. 저 김서연 환자 입원 수속하려고요. 보호자세요? 네.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다른 말이 나오지 않았죠. 신분증 주세요. 순자가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보증금 50만 원이에요. 순자가 카드를 꺼내 결제했습니다. 손이 떨렸죠. 수속 완료됐어요. 3층 302호실이에요. 감사합니다. 순자는 원무과를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다시 응급실 쪽으로 갔어요. 영숙이 아직 거기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어딘가에 전화하고 있었죠. 네, 알겠어요. 죄송해요. 전화를 끊었어요. 영숙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때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김서연 환자 보호자세요? 네. 입원 수속됐어요. 3층 302호실로 올라가시면 돼요. 영숙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입원 수속이요? 저는 아직 안 했는데요. 누가 해주셨나 봐요. 보증금도 이미 납부됐어요. 네. 누가요? 영숙이 두리번거렸습니다. 순자는 기둥 뒤에 숨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죠. 모르겠어요. 아무튼 올라가세요. 간호사가 돌아갔습니다. 영숙이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이해가 안 되는 표정이었죠. 누가 해준 거야? 혼잣말을 했습니다. 영숙이 주변을 둘러봤어요. 아는 얼굴을 찾는 것 같았죠. 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영숙이 고개를 저으며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어요. 순자는 멀리서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야 했어요. 서연이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영숙과 마주칠까봐 바로 따라갈 수 없었죠. 10분쯤 기다렸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302호실을 찾았죠. 문 앞에서 멈춰 안을 슬쩍 들여다봤습니다. 서연이 눈을 뜬 채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팔에 수액줄이 꽂혀 있었습니다. 영숙이 옆에 앉아 서연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엄마, 나 괜찮아.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괜찮긴. 쓰러졌으면서. 그냥 조금 어지러웠어. 영양실조래. 밥을 제대로 안 먹으니까 그렇지.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밥도 제대로 못 챙겨줘서. 엄마 탓 아니야. 서연이 영숙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근데 입원비는 어떻게 된 거야? 몰라. 누가 내줬대? 누가? 나도 몰라. 영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상하네. 아는 사람이 없는데. 순자는 문 앞에서 물러나 복도 끝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서연이 깨어났습니다. 다행이었죠. 큰 병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과로와 영양실조. 19살 아이가 그렇게까지 일해야 했던 거예요.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요. 학교 끝나면 시장에 와서 엄마 돕고 밤에는 편의점 알바를 했죠. 만약 저 아이가 정말 손녀라면 순자 때문에 저렇게 된 거였습니다. 20년 전 영숙을 쫓아냈으니까요. 그래서 영숙이 혼자 서연을 키웠고 서연은 저렇게 고생하며 자란 거예요. 눈물이 났어요. 왜 우는지 몰랐습니다. 서연이 불쌍해서인지 자신이 한 일이 후회돼서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요.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병실 문이 열리고 영숙이 나왔습니다. 화장실에 가려는 것 같았죠. 순자는 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늦었어요. 영숙이 순자 쪽을 봤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영숙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영숙의 입에서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순자도 얼어붙었습니다. 피할 수 없었어요. 20년 만이었습니다. 어머니?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이 열리지 않았죠. 두 사람이 복도에서 마주 섰어요. 20년의 시간이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영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말 어머니세요?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죠. 영숙이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어머니가 왜 여기에? 순자는 입을 열었어요. 서연이. 겨우 그 이름만 나왔습니다. 서연이가 쓰러져서 내가 119 불렀어. 영숙의 눈이 커졌어요. 어머니가요? 응. 혹시 입원비도 어머니가?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숙이 멈칫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요?
영숙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왜 그러신 거예요? 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고 물으면 뭐라고 해야 할까요? 손녀일지도 모르는 아이가 쓰러졌으니까요. 20년 전에 쫓아낸 며느리의 딸이니까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영숙이 벽에 기대 섰습니다. 20년이에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20년 동안 한 번도 안 찾으셨잖아요. 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근데 왜 지금?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지금 나타나신 거예요? 순자는 고개를 들었어요. 영숙의 눈을 봤습니다. 20년 전 그 눈이었어요. 억울함과 분노와 슬픔이 담긴 눈이요. 서연이가, 순자의 입에서 말이 나왔어요. 서연이가 성준이 닮았더라. 영숙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래서 왔어. 순자가 말했어요. 묻고 싶은 게 있어서. 복도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20년의 시간이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순자는 알아야 했습니다. 서연이 정말 성준의 딸인지, 그리고 20년 전 그날 밤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복도에 침묵이 흘렀어요. 순자와 영숙이 마주 서 있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두 사람 사이에 무겁게 놓여 있었죠. 영숙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묻고 싶은 게 있다고 하셨죠. 영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뭘 물으시려고요? 순자는 잠시 망설였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죠. 서연이. 겨우 그 이름을 꺼냈습니다. 서연이가 성준이 아이야? 영숙의 표정이 굳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숙이 고개를 돌려 병실 문 쪽을 봤어요. 서연이 안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할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영숙이 말했어요. 저쪽으로 가시죠. 영숙이 복도 끝을 가리켰습니다. 휴게실이 있었어요. 빈 의자와 자판기가 놓인 작은 공간이었죠. 두 사람이 휴게실로 들어갔습니다. 영숙이 의자에 앉았어요. 순자도 맞은편에 앉았죠.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하늘에서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서연이요. 영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성준 씨 아이 맞아요. 순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을 보는 순간부터 느꼈죠. 하지만 직접 듣는 건 다른 문제였어요. 그때 임신 중이었어?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몰랐어요. 쫓겨나고 나서야 알았죠.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때 영숙을 쫓아냈습니다. 화재 직후 방화범이라고 몰아세우며 내쫓았죠. 영숙은 갈 곳도 없었습니다. 그 뱃속에 손녀가 있었던 거예요. 왜 말 안 했어? 순자가 물었습니다. 임신한 거 왜 말 안 했냐고. 영숙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이미 쫓겨났는데 말할 틈이 있었나요? 순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그때 순자는 영숙을 무조건 쫓아내기만 했습니다. 쫓겨나고 한 달 뒤에 알았어요. 영숙이 말을 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임신 3개월이래요. 그때서야 알았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 낳았죠. 성준 씨 아이니까요.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혼자 낳고 혼자 키웠어요. 20년 동안.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20년 동안 영숙이 혼자 서연을 키웠어요. 새벽 시장에서 두부를 팔며 반지하 단칸방에서 살며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며요. 그게 다 순자 때문이었습니다. 미안해. 순자의 입에서 말이 나왔어요. 정말 미안해. 영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연이 얘기는 됐어요.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어머니가 묻고 싶은 건 그게 다예요? 순자는 영숙의 눈을 봤습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궁금한 건 서연 얘기만이 아니었죠. 그날 밤 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불났던 그날 밤 얘기해줘. 영숙의 표정이 굳었어요. 왜 갑자기 그 얘기를요?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순자가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너를 방화범으로 믿어왔어. 근데 요즘 이상한 걸 알게 됐거든. 이상한 거요? 태호가.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태호가 그날 밤 이상하게 행동했다더라. 영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김옥순 할머니. 우리 옆집 살던 분. 영숙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던가요? 태호가 불나기 전에 집에서 나왔대. 그리고 불 붙은 뒤에도 안 들어가고 멍하니 서 있었다고. 영숙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것만 들으셨어요? 응, 그것만. 영숙이 눈을 감았어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 빗소리만 들렸어요. 그날 밤요. 영숙이 눈을 떴습니다. 저는 자고 있었어요. 순자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을 거예요. 갑자기 연기 냄새가 나서 깼어요.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을 떴는데 방 안이 뿌였더라고요. 연기가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소리 질렀죠. 불이야, 불이야. 영숙이 손을 꽉 쥐었습니다. 성준 씨랑 민재는 2층에 있었어요. 너는? 저는 1층에 있었어요. 현관으로 나가려고 했죠. 영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근데 현관문이 안 열리더라고요. 순자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뭐라고? 문이 안 열렸어요. 밖에서 뭔가 막혀 있는 것 같았어요. 영숙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살려달라고 소리 질렀죠. 누가 밖에 있으면 열어달라고요. 순자의 손이 떨렸어요. 그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누군가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분명히 들렸어요. 누구였어?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님이었어요. 영숙의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아버님 목소리였어요. 혼잣말하는 거 들었어요. 뭐라고 했는데? 영숙이 눈물을 흘렸어요. 어떻게 그러더라고요. 계속 그 말만. 순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저 살려달라고 소리 질렀어요. 아버님, 문 열어주세요. 살려주세요. 영숙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근데 안 열어줬어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발소리가 멀어지더라고요. 그냥 가버렸어요. 영숙이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뛰어내렸어요. 불이 팔에 닿았는데 그냥 뛰어내렸죠. 안 그러면 죽으니까요.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남편 태호가 영숙을 죽게 내버려뒀던 거예요. 성준 씨랑 민재는 2층에 있다가 불에 갇혔나 봐요. 영숙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민재.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순자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 살배기 손자였습니다. 아빠 손잡고 2층으로 올라갔다가 영영 내려오지 못한 아이였죠. 민재도. 순자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저는 밖에서 봤어요. 2층에 불이 확 번지는 거. 성준 씨가 소리 지르는 거. 됐어. 순자가 말했어요. 그만해. 더 이상 듣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멈추지 않았어요. 아버님이 불 지른 거예요. 영숙이 순자를 똑바로 봤습니다. 저도 나중에야 알았어요. 당시엔 너무 정신이 없어서 몰랐죠. 어떻게 알았는데? 아버님이 빚이 많았다는 거 나중에 들었어요. 시장 상인들한테요. 영숙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화재보험도 들었다면서요. 불나기 2달 전에. 순자의 손이 떨렸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그 서류를 봤으니까요. 아버님은 아마 집만 태우려고 했을 거예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보험금 받으려고요. 근데 불이 너무 빨리 번졌죠. 성준 씨랑 민재가 못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한테 죄를 뒤집어 씌운 거야? 순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랬겠죠. 영숙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자기가 한 짓이 들킬까봐, 제가 살아남아서 알게 될까봐. 근데 왜 말 안 했어? 순자가 물었습니다. 왜 그때 말 안 했냐고. 아버님이 한 거라고 말했어요.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한테 말했잖아요. 저 안 그랬다고. 아버님이 이상했다고. 순자는 입을 다물었어요. 기억났습니다. 20년 전 영숙이 울면서 말했었죠. 저 안 그랬어요. 어머니, 저 정말 안 그랬어요. 아버님이 그날 밤 이상했어요. 그때 순자가 뭐라고 했던가요? 닥쳐. 내 말 안 믿어. 꺼져. 내 얼굴 다시는 보기 싫어. 그렇게 말했습니다. 영숙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듣고 싶지 않았죠. 어머니는 안 믿었잖아요.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님 말만 믿었죠. 저를 방화범이라고 하면서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20년이에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방화범이 된 것 같았어요. 남편 죽인 년, 아들 죽인 년. 그 소리 들으면서 살았죠. 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이한테도 말 못했어요. 영숙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아빠가 어떻게 죽었는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왜 없는지, 뭐라고 했는데 그냥 아빠가 사고로 돌아가셨다고만 했어요. 가족은 없다고요. 영숙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아이한테 무슨 말을 해요? 엄마가 방화범으로 몰렸다고? 할아버지가 진짜 범인이었다고?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영숙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20년 동안 영숙이 혼자 감당했던 거예요. 누명도, 분노도, 억울함도. 태호가, 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태호가 죽기 전에 영숙이 순자를 봤어요. 뭐라고 했어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열에 들떠서 헛소리를 했어. 죽기 며칠 전이었지. 영숙이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그때 이러더라. 순자가 말했습니다. 영숙이, 아니야. 그렇게 중얼거렸어. 영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말 들으셨어요? 응.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들었어. 근데 무시했어. 왜요? 헛소리라고 생각했거든. 순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열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어? 어머니.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도 알았어. 순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거, 태호가 수상하다는 거,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 영숙이 아무 말 없이 순자를 봤어요. 근데 인정하기 싫었어. 순자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인정하면 내가 못 버틸 것 같아서. 남편이 범인이라는 걸 알면서 며느리를 쫓아낸 악독한 년이 되니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그래서 모른 척했어. 너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쫓아내고 잊으려고 했지. 어머니. 근데 안 잊어지더라. 순자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20년 동안 매일 밤 그 꿈을 꿨어. 불타는 집, 성준이 비명, 그리고 내가 창문으로 뛰어내리는 모습. 영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게 벌이었나 봐. 내가 받아야 할 벌. 순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영숙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영숙이 놀라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미안해. 순자의 입에서 그 말이 나왔어요. 영숙아, 미안해.
20년 만에 처음으로 며느리 이름을 불렀습니다. 너한테 사죄해야 해. 20년 동안 못했던 말. 순자가 바닥에 이마를 댔어요. 내가 잘못했어. 다 내 잘못이야.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태호가 한 짓을 알면서 외면했어. 내 말을 안 들었어. 임신한 것도 모르고 쫓아냈어. 순자의 어깨가 들썩였어요. 내가 2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서연이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했을지. 어머니, 일어나세요. 영숙이 순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생각해봤어. 순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내가 그때 너 말을 들었으면 어땠을까? 태호한테 따졌으면 어땠을까? 영숙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랬으면 내가 쫓겨나지 않았을 거야. 서연이도 힘들지 않게 자랐을 거고 할머니 품에서 컸을 거야.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비겁했어. 영숙이 주저앉았습니다. 두 사람이 휴게실 바닥에 마주 앉았어요. 둘 다 울고 있었습니다. 20년의 시간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어요. 어머니, 영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요. 순자가 영숙을 봤어요. 저도 어머니 미워했어요. 20년 동안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매일 밤 원망했어요. 왜 내 말을 안 들어줬냐고. 왜 나만 쫓아냈냐고.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영숙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오늘 서연이 쓰러졌을 때 어머니가 119 불러주셨잖아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입원비도 내주셨고요. 영숙이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찾아와서 말씀해 주신 것도 그거 보고 생각했어요. 순자의 손이 떨렸어요. 어머니도 마음 편히 사시진 않으셨구나. 20년 동안 혼자 아들 잃은 슬픔 감당하시면서 진실을 알면서도 외면하시면서 그게 얼마나 힘드셨을까. 순자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워하는 것도 지쳤어요. 영숙이 말했어요. 이제 그만 놓아주려고요. 순자는 영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창밖에 비가 조금씩 그치고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빛이 새어나왔어요. 20년의 어둠이 조금씩 걷히는 것 같았습니다. 휴게실에서 나온 두 사람은 병실로 향했어요. 복도를 걷는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까와는 다른 침묵이었죠. 무거웠던 공기가 조금은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창밖으로 비가 그치고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쳐 들어왔죠. 302호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영숙이 문을 열었어요. 서연이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액줄이 팔에 꽂혀 있었지만 얼굴에 핏기가 돌아와 있었죠. 아까보다 훨씬 나아 보였어요. 엄마, 어디 갔었어? 서연이 물었어요. 잠깐 나갔다 왔어. 영숙이 대답했습니다. 서연의 시선이 영숙 뒤에 있는 순자에게 향했어요. 이 할머니. 서연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시장에서 말 걸었던 분 아니에요? 순자의 심장이 쿵 뛰었어요. 서연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시장에서 대화를 나눴던 걸요. 아버지 얼굴을 아느냐고 물었던 그때를요. 응, 맞아. 순자가 대답했어요. 근데 왜 여기에? 서연이 영숙을 봤습니다. 영숙의 눈이 붉게 부어 있었어요. 울었다는 게 분명했죠. 엄마, 울었어? 아니야. 영숙이 고개를 저었지만 숨길 수 없었죠. 서연이 순자를 다시 봤습니다. 순자의 눈도 붉었어요. 이분은 누구셔? 영숙이 잠시 망설였어요. 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서연이 순자를 봤어요. 내가 할머니야. 서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네, 내 아빠의 엄마.
내 친할머니야. 서연이 영숙을 봤어요. 믿을 수 없다는 눈빛이었죠. 영숙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무슨 말이야? 할머니, 할아버지 없다고 했잖아.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안해. 영숙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정이 있었어. 나중에 다 설명해 줄게. 서연이 순자를 다시 봤어요. 눈을 떼지 못했죠. 정말 할머니세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응, 정말이야. 서연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왜 이제야 나타나신 거예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20년 동안 할머니 없이 자란 아이였어요. 친구들은 명절마다 할머니 집에 간다고 했을 거예요. 서연은 그런 경험이 없었죠. 순자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죠. 할머니 잘못이야. 순자가 말했습니다. 20년 전에 엄마를 내쫓았어. 내가 뱃속에 있는 것도 모르고. 서연의 눈이 커졌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못 만났어. 다 할머니 잘못이야. 순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할머니가 늦었어.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진짜 할머니가 있었구나. 서연이 중얼거렸습니다. 진짜로. 영숙이 서연을 안았어요. 서연이 엄마 품에서 울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죠. 순자는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손녀였습니다. 20년 동안 몰랐던 손녀가 눈앞에 있었죠. 순자도 눈물을 흘렸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서연이 눈물을 닦고 순자를 봤어요. 할머니.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순자의 심장이 뛰었어요.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죠. 응, 저 아빠 얼굴 몰라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진도 없고 엄마한테 물어봐도 안 가르쳐줬어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가 보여줄게.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갑 안에 작은 사진이 있었어요. 성준의 사진이었죠. 20년 동안 품고 다녔던 사진이에요. 서연에게 건넸습니다. 서연이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이분이 아빠예요? 응. 서연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어요. 나랑 닮았네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 닮았어. 할머니가 처음 봤을 때 바로 알아봤어. 서연이 사진을 가슴에 안았어요. 고마워요, 할머니. 그 말에 순자의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며칠 후 서연이 퇴원했어요. 병원 앞에 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순자, 영숙, 서연이었죠. 날씨가 맑았어요. 비 온 뒤라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어디로 갈까? 순자가 물었어요. 집에 가야죠. 영숙이 대답했습니다. 그 집 말고. 순자가 말했어요. 우리 집으로 가자. 영숙이 순자를 봤습니다. 어머니 집이요? 응. 방 2개 있어. 좁지만 셋이 살 수 있어. 영숙이 망설였어요. 그건 월세 걱정 안 해도 돼. 순자가 말했습니다. 반지하에서 더 이상 살지 마. 서연이 건강도 안 좋잖아. 서연이 영숙을 봤어요. 엄마 가자. 영숙이 서연을 봤습니다. 서연아, 할머니가 같이 살자는데. 가자, 엄마. 서연이 영숙의 손을 잡았어요. 영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히려 내가 부탁하는 거야. 같이 살아줘. 영숙이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20년 동안 원수처럼 여겼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집에서 살자니 복잡한 마음이 들었죠. 하지만 서연의 손을 보니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감사합니다, 어머니.
순자가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더 고맙지. 집으로 가기 전에 들를 곳이 있었어요. 성준의 산소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공원묘지로 향했어요. 산을 오르는 길이 구불구불했죠. 창밖으로 나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산소 앞에 세 사람이 섰습니다. 비석이 2개 나란히 있었어요. 김성준과 김민재. 아버지와 아들이 나란히 묻혀 있었습니다. 순자가 먼저 절을 했습니다. 성준아, 민재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머니가 영숙이랑 서연이 데려왔어. 늦었지만 순자는 손자의 비석을 바라봤습니다. 4살에 멈춘 아이였어요. 살아있었다면 24이 됐을 나이였죠. 영숙이 옆에서 절을 했어요. 여보 왔어요. 20년 만에 처음 온 산소였습니다. 서연이 데리고 왔어요. 우리 딸이에요. 당신 딸. 서연이 앞으로 나왔어요. 처음 보는 아빠의 산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비석이 하나 더 있었죠. 엄마, 이건 누구야? 서연이 물었어요. 민재야.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오빠. 서연의 눈이 커졌어요. 오빠? 내가 태어나기 전에 있었어. 4살이었지. 아빠랑 같이. 영숙은 끝까지 말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나한테 오빠가 있었구나. 서연이 민재의 비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빠, 나 서연이야. 오빠 동생이야.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오빠 얼굴도 모르고 살았어. 미안해. 무릎을 꿇고 절을 했어요. 서연이 아빠의 비석 앞으로 갔어요. 아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서연이에요. 아빠 딸이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빠 얼굴 처음 봤어요. 오늘. 할머니가 사진 보여줬어요. 서연이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 아빠 닮았대요. 많이. 오빠도 닮았을까? 영숙이 서연의 어깨를 감쌌어요. 민재도 아빠 닮았어. 눈이 똑같았지. 서연이 다시 울었습니다. 앞으로 자주 올게요. 할머니랑 엄마랑 같이. 아빠도 오빠도 보러. 세 사람이 나란히 산소 앞에 섰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이 흔들렸죠. 성준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 왔다고. 고맙다고. 순자의 아파트는 작았어요. 하지만 셋이 살기에 충분했습니다. 영숙과 서연이 짐을 풀었어요. 짐이라고 해봤자 옷 몇 벌이 전부였죠. 내일 필요한 거 사러 가자. 순자가 말했습니다. 이불도 새로 사고 옷도 좀 사고. 어머니, 그건 저희가. 내가 사줄게. 순자가 영숙의 말을 끊었어요. 20년 동안 못해준 거 이제라도 하게 해줘. 영숙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연이 방을 둘러봤어요. 깨끗한 방이었죠. 곰팡이도 없고 물샌 자국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살아도 돼요, 할머니? 당연하지. 여기가 이제 내 집이야.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고마워요. 서연이 순자를 안았습니다. 순자는 처음으로 손녀를 안았어요. 따뜻했습니다. 20년 동안 몰랐던 온기였죠. 할머니도 고마워. 순자가 서연의 등을 쓸어내렸어요. 이제 가족이야. 우리. 며칠이 지났어요. 서연은 학교에 다녔고 편의점 알바는 그만뒀습니다. 순자가 용돈을 줬거든요. 공부에 집중하라고요. 영숙은 시장 두부 장사를 계속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새벽 3시에 나가지는 않았죠. 몸이 안 좋을 때는 쉬었습니다. 순자는 매일 밥을 차렸어요. 세 사람이 함께 밥상에 앉았습니다. 반찬이 여러 가지였죠. 맛있어요, 할머니. 서연이 말했어요. 많이 먹어. 순자가 반찬을 더 얹어줬습니다. 영숙이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이상했습니다. 20년 동안 원수처럼 여겼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함께 밥을 먹고 있었어요. 어머니, 영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왜? 감사해요. 순자가 영숙을 봤어요. 나도 고마워. 용서해줘서. 영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라기보다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냥 이제 앞만 보려고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앞만 보자. 세 사람이 웃었어요. 오랜만에 웃음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스한 오후였죠. 20년의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다시 모였어요. 늦었지만 그래도 모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20년이라는 시간 정말 길죠. 그 시간 동안 서로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오해하며 살았던 두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결국 진실 앞에서 마주섰고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잖아요. 순자 할머니도 그랬던 것 같아요. 20년이 지났지만 그래도 찾아갔고 무릎 꿇고 사과했죠.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오해 때문에 멀어진 가족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가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가족과의 경험, 화해했던 순간, 아니면 아직 하지 못한 말이 있다면요. 함께 나누고 싶어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